네,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전수빈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DCU 코드라는 온라인 저지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DCU 코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방법,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 과목 확인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습을 진행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실습 진행 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습 종류에는 이렇게 출력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입력이랑 출력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출력만 있는 실습만 진행을 하고요. 추후에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실습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DCU 코드는 온라인 저지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온라인 저지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제 간단하게 뭐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시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과목들이 생겨났고요. 이런 프로그래밍 과목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또 편하게 학생들이 편하게 실습을 하고 채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DCU 코드의 목적은 이제 프로그래밍 과목에 대한 실습 그리고 과제 제출 그다음에 채점 목적으로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이제 2020 학년도에 1학기에는 일부 과목이랑 그 다음에 교수님 한정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과목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모든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데스크탑 브라우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크롬이나 아니면 파이어폭스, 아니면 사파리 등 이제 데스크탑 전용 웹 브라우저에서만 동작이 되고요. 뭐 모바일 이제 버전에서도 충분히 돌아가긴 하는데 아마 사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데스크탑으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개발은 이제 대구 카톨릭 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의 학부생들이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소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code.cu.ac.kr로 이 주소를 들어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회원가입인데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이 DCU 코드 시스템과 그다음에 학교 강의 지원 시스템이죠. LMS 시스템과 이제 연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진행하려면 이 DCU 코드 시스템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가입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 아이디, 이름, 그다음에 이메일, 비밀번호, 학번만 써주시면 이제 가입이 바로 되고요. 여기서 좀 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랑 학번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름이나 학번을 이용해서 현재 수강 과목에 대한 이제 대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나 학번이 좀 부정확하게 쓰여지면은 대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실습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랑 학번을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특히 학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죠.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두 이름이랑 학번을 제대로 안 적으시면 추후 나중에 이제 이거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분할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수강 과목과 그다음에 개설 과목 두 가지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요. 수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자신이 수강 중인 과목에 대한 리스트를 모두 표시를 해주고요. 개설 과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번 학기에 개설된 모든 프로그래밍 과목들이 다
리스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이제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의 승인이 승인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듣는 과목밖에 수강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뒤로 나오는 실습 과제 대회랑 그다음에 공개 문제 그리고 상태 랭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된 그런 수강 과목이나 문제들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지 않아도 요 이제 공개된 문제들을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눌러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자기 로그인 아이디가 나오죠. 여기에 로그인 버튼도 있고 로그인 아이디도 나오는데 이곳에서 로그인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클릭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 수강 과목 확인인데요. 수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을 때 자동으로 본인이 수강하는 수강 과목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수강 과목 탭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자신의 수강 과목에 대한 연도, 그다음에 학기, 그다음에 과목명, 그다음에 담당 교수, 여기 담당 교수님이 안 적혀 있는데 적혀질 거고요. 그다음에 수강 신청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강 신청 상태가 수강하기로 다 나와 있는데 어, 만에 하나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개설 과목 탭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듣고 있는 그 수강 과목을 찾으신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자바 프로그래밍도 분반 여러 개 있죠. 자신의 분반이랑 그다음 담당 교수님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수강 신청을 누르시면 요 수강 과목 탭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마 자신이 듣고자 하는 그 수강 과목에 대한 이제 과목이 여기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면 그 수강 과목이 여러분들 이름이랑 학번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강 항의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과목 자체가 내가 듣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강 대기 상태로 걸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자신의 그 아이디를 클릭하신 다음에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학번과 이름이 있을 거예요. 학번이랑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학번이랑 이름이 정확하게 써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수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 대기 상태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가 학번 이름 확인하셔야 되고 학번 이름이 너 정확한데 이렇게 수강 대기 상태로 왔다 라고 하시면 그 LMS에 들어가셔서 그 강의 지원 시스템 들어가셔서 담당 교수님에게 수강 신청을 요청을 하세요. 그럼 담당 교수님께서 수락을 여러분들 그 학번이랑 이름을 확인하시고 수락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수강하기 버튼이 보이실 거니까 이거는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따라 해보시면 다 수강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실습 진행 방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습을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굉장히 쉬워요.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강 과목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있는 그 수강 과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요 수강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장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강 과목에 대한 이제 실습 목록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 방법 실습 1이랑 그다음에 실습
2가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각각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 날짜 있죠. 요게 이 실습이 시작하는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3월 16일, 지금 현재 날짜가 3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일이 안 됐으니까 아마 이 실습은 아마 열려있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셔도 아마 그 실습하실 수 없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작 전이라고 나오죠.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는 남아있는 이제 남은 시간, 남은 날짜예요. 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남은 날짜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 밑에 실습 1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현재 날짜가 3월 13일이거든요. 3월 13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 실습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실습에 대한 진행 상태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상태 표시로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실습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 전이라고 뜨고요. 그리고 실습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으면 이제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 실습이 종료가 되었으면 이제 종료라고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걸 잘 확인하시고 실습 기한을 잘 지키셔서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습 1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습 1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실습 과목에 대한 이제 실습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뜨게 돼요. 그래서 이 실습을 어떤 실습을 할 예정인지, 그리고 간단한 설명, 그다음에 진행 방법, 그다음에 문제 수가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게 좀 표시가 될 텐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될 예정이고요.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는 실습의 홈, 그 다음에 공지사항, 그 다음에 문제, 그다음에 제출, 요 랭킹, 이게 총 5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거는 요 문제랑 그 다음에 제출, 그 다음에 랭킹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들어있는 이제 그 컨텐츠인데요. 문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리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실습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개의 문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문제를 다 푸셔야 이 실습을 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목록은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도 횟수가 있는데, 이 시도 횟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이제 수강 학생들 있죠. 이 모든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시도했는지에 대한 시도 횟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률은 그 학생들에 대한 정답률, 몇 명이나 이 문제를 풀었는지 정답률이 나오는 거고요. 이 각각의 문제들을 풀고 싶으면 이제 문제를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문제 1을 클릭해서 들어갈 건데요. 문제 1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또 다른 화면이 또 뜰 거예요. 이렇게 이 메뉴는 똑같죠. 메뉴는 똑같고 다른 화면들이 뜰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그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설명, 출력 설명, 그 다음에 힌트,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예시,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작성, 그 에디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맨 처음 이제 설명 탭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설명 탭은 이제 문제나 풀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입력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현재 이 문제는 입력값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없음이라고 뜨는데 만약에 입력값이 생기면 이제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되면 되는지 보통 정답에 대한 조건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출력 예시, 그러니까 출력 예시 보시면 밑에 출력 예시 있죠. 출력 예시와 동일한 값이 나와야 정답으로 인정한다. 띄어쓰기도 꼭 포함을 해야 된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개행 문자, 엔터 간격도 정확히 처리한다. 이렇게 정답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잘 문제를 푸시면 아마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예시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나 출력 값에 대한 예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이런 출력이 나와야 된다. 라는 그런 예제 입력이랑 출력에 대한 예제를 드릴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로 월드라는 요 헬로 띄고 월드라는 문자만 출력하는 예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력 값은 아예 없고요. 그냥 헬로 월드 요 하나만 출력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 예시에 헬로 월드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해주죠. 아래 소스 코드를 그대로 작성한다. 되도록이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말고 작성해 보시오. 그러니까 요 각각의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언어들 있죠. 뭐 C언어면 C언어, 파이썬이면 파이썬, 뭐 자바면 자바. 그 언어에 대한 이제 출력,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출력 예시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거였죠. 그래서 파이썬은 이렇게 프린트 헬로 월드 쓰시면 되고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문법을 맞춰서 헬로 월드를 출력해 주셔야 이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힌트는 이렇게 전체 소스 코드를 줄 수도 있지만 뭘 좀 뒤로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마 힌트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으로 소스 코드 작성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두 개가 보여지게 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온라인 GDB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연습을 위한 이제 소스 코드 에디터인데요. 보통 이제 이 문제를 그대로 풀기보다는 이렇게 부가적인 이제 추가적인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문제를 계속 쭉 풀어보고 정답이 나오면 그 정답을 이제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온라인 저지 시스템 자체가 문제를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좀 이 저지 시스템을 통해서 풀게 되면은 계속 평가를 하고 또 뒤로 와서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에디터를 더 추가를 해드린 거고요. 이 온라인 GD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풀고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여기서 문제를 이미 한번 다 풀어보고요. 정답이 나오면 제출을 하시는 게 아마 좀 더 편할 거예요. 제출을 할 때는 이 맨 마지막 탭에 있는 이 소스 코드 작성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온라인 GDB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아마 각 과목에서 아마 담당 교수님들께서 다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랭귀지라고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랭귀지에서 여러분들이 그 작성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여기 메인 페이지가 바뀌거든요. 바뀌는 목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출도 똑같거든요. 두 번째 작성 에디터는 이제 문제를 제출하는 에디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언어가 다 나와 있는데 아마 본인들이 작성하는 언어로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가 되는데 보통 언어 같은 경우에는 C, C++, 그다음에 자바, 파이썬 등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수강 과목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언어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에디터 안에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제출은 여기 제출 버튼이 있죠. 제출 버튼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제출에 대한 이제 그 아웃풋이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응답 같은 경우,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출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코드가 정답이면 이렇게 정답입니다 라고 뜨게 되고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코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게 되는데요. 그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뭐 10개 중에서 뭐 5개만 맞았다 라고 하면 이 부분 정답입니다라는 이제 코드가 그 상태 표시가 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분 정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학습해야 될 거고, 오답입니다는 이제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오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 그 코드를 잘못 작성을 한 거죠.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컴파일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컴파일러라 그러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코드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언어에 대한 문법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통 컴파일 오류가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한번 쭉 보셔야 돼요. 보시고 어느 부분이 문법이 오류가 나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온라인 GDB를 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한 후에 제출을 하시는 게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에디터를 2개를 제공을 해드린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한 문제에 대한 이제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제출 상태 메시지가 왔는데 이게 정답일 때도 있지만 오류일 때도 있고 아니면 오답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태를 좀 보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왜 오류가 났는지, 아니면 왜 정답이 아닌지, 왜 컴파일 오류가 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오류가 났을 경우에나 정답일 때나 여기 클릭할 수가 있는데 한 번씩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답이면 정답입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내가 제출한 코드가 보일 것이고요. 만약에 컴파일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컴파일 오류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언어에 대한 문법을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아서 오류가 나거든요. 지금 이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에도 프린트하고 이렇게 헬로 월드를 출력할 때 양쪽에 이렇게 쉼표나 따옴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끝부분에 월드 끝부분에 쉼표가 하나 빠져 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EOL while scanning string letter이라고 해가지고 신텍스 에러가 나요. 신텍스 에러가 뭐냐면 보통 문법 오류거든요. 이렇게 여기 쉼표가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 뭐를 넣어라, 어떤 문법을 넣어라 하는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쉼표가 빠졌으니까 쉼표를 넣으면 아마 오류가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어떤 라인에 어느 부분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나면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문제가 틀렸으면 틀린 문제에 대한 오류도 뜨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스크린샷은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못 드리고요.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가 문제를 다 풀었으면 이제 내가 어떤 이제 이런 실습 과제에서 이 총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렇게 문제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정답으로 풀이한 문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었기 때문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오답이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문제를 풀지 않았거나, 이 3가지 경우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탭에 보시면 이렇게 랭킹이라는 탭도 있어요. 랭킹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눌러 보시면 이 실습 과제에 대해서 이 수강하는 그 인원에 대한 전체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코어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토탈 스코어가 나오고 각각의 인원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마 상위 랭커에 있을 텐데
자기 점수를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 사용자 아이디랑 그다음에 토탈 스코어, 그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 여기 점수가 뜨는데 지금 현재 1번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뜨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뭐 문제가 틀렸다, 오답이다 라고 하면 여기 0점으로 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2번만 풀었고 2번 문제는 완벽하게 맞췄으니까 이제 100점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랭킹에서 내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제출을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내가 제출한 모든 목록들이 다 뜨는데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온라인 조제 시스템 DCU 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직접 그 수행을 해보면서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죠.